사춘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사춘기가 이긴다고 좀 많이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아, 목소리 큰 사람이. 힘 있는 애들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렇죠. 그런 말. 상황처럼, 그죠? 네. 우리 궁금해요도 몇 가지인데 한번 질문 볼까요? 아빠도 갱년기가 오나요? 네. 질문이 거의 갱년기 질문인가 봐요. 약에 대한 얘기 따로 약을 복용하는 게 갱년기에 조금 도움이 볼까요? 될까요? 스트레스도 관련돼서 나왔네요. 갱년기 스트레스 해소 방법. 마지막은 어느 행동까지 수용해야 될까요? 약간 사춘기에 관련된 문제 같아요. 아, 사춘기. 네, 오늘 여기 하나, 둘, 6분 정도 되죠? 네. 주신 분들은 밑에 가셔가지고 1층에서 가실 때 선물 받아가시면 돼요. 이 모양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뭐부터 질문해 볼까요? 아까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요? 저는 이기지 못했는데. 갱년기하고 목소리가 사춘기의 그 공통점은 네. 호르몬이잖아요. 이 호르몬. 근데 이 사람들이 호르몬 하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호르몬이라고 쓰고 스트레스라고 읽으면은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르몬은 스트레스의 지배를 받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호르몬을 오케스트라에 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아름답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흘러나와야 우리가 듣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음악을 다 망쳐요. 왜냐면 스트레스는 우리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거든요. 우리 세포가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구나. 지금 음악을 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호르몬을 연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면서 호르몬을 다 찌그러져 있으라고 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와 사춘기 아이들이 그 호르몬을 잘 관리할 갱년기 아이들? 갱년기와 아이들? 네, 갱년기의 아빠든 엄마든 호르몬이라고 하면 물론 여성들이 지배를 훨씬 많이 받아요. 왜냐?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이 있어야 아이를 생산하고 이렇게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지만 남자도 호르몬의 지배를 같이 받아요. 특히나 요즘 같이 평균 수명이 길어났을 때는 남자도 10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갱년기를 겪어요. 그런데 아빠들은 엄마들처럼 소리내어 말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또 본인의 몸에 민감하지가 않아서 본인이 갱년기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질병으로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여성들은 조금 더 호르몬에 민감하고 몸의 반응에 깨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달거리를 하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만 남자들은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아픈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 강의를 갔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데 할아버지들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할아버지는 안 오시고 할머니는 오셨어요? 그랬더니 다 죽었어.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라고 한 소리예요. 할머니들이 농담을 했는데 그 정도로 여성들은 호르몬에 깨어 있어서 몸이 어디가 아픈지 어떤지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는데 남자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몸에. 이겨내면 되는 줄 알고 하다가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도 갱년기가 오나요? 이 질문에 아빠도 갱년기가 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눈치를 못 채면 자녀분들이라도 아빠의 갱년기를 좀 살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빠 갱년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가자면은 이게 이제 사춘기 때는 아까 과실수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고 다 못한 게 갱년기가 되면은 이제 정원에서 공원으로 바뀐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늘을 만들어주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꼭 열매를 만들어야 돼 이 그 욕망하고 그 어떤 남자 구실을 해야 돼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걸 견딜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먼저 빨리 맞아요. 망가지는 그런 게 있어요. 아빠 얘기하면 또 아빠들 얘기하면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견딜 만큼만 해야 되는데 또 다음 질문에 갱년기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저는 뭐 갱년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햇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호르몬에 있어서 햇볕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햇볕을 받으면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비타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즘 호르몬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햇볕이 없는 상황, 빛이 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뭐 춤을 추거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세포들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신호를 받지 않으면 세포들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인들이 대사성 질환이라든가 그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고혈압 또는 암, 요즘 뭐 한 집 건너 다 집집마다 암 환자가 있을 정도로 암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이유가 우리가 빛의 신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논문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우리가 빌딩 안으로 다 숨어버렸잖아요. 햇볕을 피해서. 그리고 선크림 발라버리고.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는 빛은 우리 세포들이 신호를 못 받는 빛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은 햇볕이다. 그래서 햇볕을 볼 수 없는 직업군이거나 학생들이면 저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영양제가 바로 비타민 D다. 가성비라는 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 말하잖아요. 햇볕이다. 햇볕을 먹어라. 예, 햇볕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요. 솔직히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비타민 D라도 꼭 복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따로 약을 복용하는 게 갱년기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되죠. 이 세상 약이라는 게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도구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물질을 우리가 지나치게 남용하거나 오용을 하면은 우리에게 불편을 초래하죠. 그래서 이 갱년기에 그 많은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음식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약물을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거를 내 몸에 맞게 적절히 이용을 하면 그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되죠. 반드시 전문가하고 같이 여기 있죠, 전문가. 갱년기하고 햇빛 관련해서 딱 네. 한마디만 좀 보충하고 싶은데,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암을 많이 유발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비타민 D인데 그게 햇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테스토스테론의 그 부산물의 독성이 좀 몸이 만들어내는 그런 체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게 태양이다, 햇빛이란 말이에요. 비타민 D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저처럼 그냥 밀어가지고 이 머리로 햇볕을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처럼.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다닌다거나 가발을 쓴다거나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비타민 D의 양이 줄어들면서 그 테스토스테론의 위험성이 더 증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 빠지는 거에 내가 머리가 빠지는 체질이다 그러면 햇볕을 더 받으라는 신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햇볕을 많이 받고 돌아다니고, 이게 선캡을 써야 돼요. 이게 위에 가리는 모자를 쓰지 말고 여름에 얼굴만 안 타게 하고 여기는 계속 태양광 패널로 놔두는 거죠, 여름에도. 네, 그걸 좀 권장하고 싶어요. 너무 햇볕을 받으면 열받아가지고 머리가 더 빠질 것 같은데. 물집 잡히지 않을 정도까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이 있는데, 갱년기 스트레스 해소 방법. 갱년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본인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애기 데리고 좀 잠깐 나갔다 와. 그만. 고리를 샘 애기래요. 죄송합니다. 축하해주러 왔는데. 제가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지금 겁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얘가 다 봐주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달라서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난 지금 현재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내가 살고 싶은 세상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세상, 내가 원하는 거. 참지 말고. 이제 사실 참을 수도 없어요. 갱년기가 돼서 호르몬이 고갈이 돼버리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는 요만한 상황에서 화가 안 났던 것이 나도 모르게 화가 벌컥벌컥 나기는 하는데, 화내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게 뭔지 사실 오랫동안 억눌려 살게 되면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짜증날 때 짜증내고 화날 때 화내는 게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니들이 이해해. 엄마 갱년기라 그래. 이거는 아니고 내가 왜 화가 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안의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못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욕구를 알아주는 것이 갱년기에는 나도 살고 가정도 사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정원에서 사춘기가 정원을 만드는 시기라면 저는 갱년기가 공원을 만드는 시기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열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원의 중요한 기능은 저는 그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좀 욕심을 내려놔야 멋진 된다. 말이네요. 욕심을 내려놓는 게 훨씬 유리하다. 오늘 하신 말 중에 제일 멋진 맞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아까 뭐 오케스트라나 신랑 얘기 우리도 신랑 연주를 들었지만 그 각각의 소리를 내면서도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네. 결국은 갱년기를 느끼고 있는 분, 사춘기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밸런스 조정이 가장 중요한 사실 갱년기와 사춘기가 대결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이 질문 사실은 저는 조금 갱년기와 사춘기는 대결하면 안 되는데 그걸 쓰고 싶은데 대결하면 안 되는데 네. 쓰고 싶은데 하지만 네. 제목은 저렇게 한 거죠. 자극적으로 네. 갱년기와 사춘기는 서로 알아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많은 분들이 갱년기와 사춘기를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를 하거든요. 네 성격이 그래.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엄마는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엄마는 짜증많네. 맨날 엄마는 우울하대. 이러면서 엄마의 의지, 엄마의 성격, 개인의 인성으로 돌리는데 제가 볼 때는 호르몬의 변화는 몸의 변화잖아요. 몸이 변함으로써 마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 몸을 치유하는 게 빠를까요? 마음을 치유하는 게 빠를까요?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마음 먹기가 훨씬 빠르겠죠? 그렇죠, 마음. 아닌가? 저는 안 그렇던데요. 안 그런 사람도 마음, 있고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내 마음 바꾸기도 힘들고 타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너무너무 그거는 힘들어요.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약사로서 많은 임상을 음. 하면서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을 때 마음보다 몸을 먼저 고치는 게 훨씬 빠르고 쉽더라고요. 그리고 몸은 굉장히 정직해요. 몸은 내가 한 만큼, 농사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만큼 뛰면 이만큼의 근육이 생겨요. 내가 이만큼 먹으면 내가 이만큼의 살이 찌고. 그러나 마음은 2중, 3중, 4중이에요.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아서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런데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을 치료하는데 훨씬 에너지가 덜 쓰여요. 마음의 커플들이 잘 벗기기 때문에 갱년기와 사춘기는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잘 들어주면서 서로의 몸을 이해해주면서 서로 맛있는 거 사먹고 해먹고 격려해주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햇볕 보고 요러는 아주 그 슬기로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생각나는 시가 떠올랐어요. 네. 아주 짧은 시. 읽어드릴까요? 네, 네. 궁금해요. 시인을 정말 꿈꾸시니까. 짧은. 네, 지금 시인을 꿈꾸고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의 제목 아시는 분? 까먹었어. 선물인데요? 땡, 맞아요? 땡. 땡이야? 나태주 씨는 맞았는데 몰라, 제목 몰라. 틀렸어요. 조금 비슷해요. 나 알아. 생각나네. 풀꽃. 네, 풀꽃. 네, 들꽃, 풀꽃. 네. 나 선물 하나 줘야 돼. 맞는 걸로. 네. 오늘 우리 격려 네, 오늘 나 선물 선물 하나? 받아가세요, 이래서. 네.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나태주 시인의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라는 시집에 실린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풀꽃. 네. 자꾸 보잘것 없죠, 풀꽃이. 저도 풀꽃 참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의 꽃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군락을 지어져 있는 그 모습이 함께 있을 때 참 아름답죠. 그리고 풀꽃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쭈그려야 돼요. 가끔 그거 사진 한번 찍으려면 어때요? 쭈그리고 앉아서 찍어야 되죠. 그래서 오래 바라보게 되죠.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갱년기 부모가 사춘기 아이에게 너도 그렇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냐면 둘이 함께 꽃을 볼 때 아름다운 거죠.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한 민족을 이루고 세계를 이루잖아요. 둘이 함께 볼 때. 둘이 서로 딱 마주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네가 그렇다. 한 번씩 이렇게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와 자식 간에
우정을 나누는 친구 간에도 네가 그렇다, 너도 그렇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자주 해주게 되면 사랑과 아름다움은 여러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서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갱년기와 사춘기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준비하다가 저도 이 시가 떠올라서 이렇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한번 시집 쓴 제목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시 한 편 쓰고 싶다예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시를 한 편 꼭 쓰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적 누구나 겪었을 사춘기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갱년기, 요즘 이제 빠르게도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를 마주하는 게 서로가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너도 그렇다. 시작. 너도 그렇다. 네. 그래서 아까 호르몬 얘기도 해주셨고 정원 또 많은 여러 가지 과실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호르몬의 균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밸런스를 맞춰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 같아요. 특히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을 통해서 또 미술, 음악, 또 우리 같이 건강,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몸을 느껴본다면 밸런스를 잘 조정해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온 질문 하나 있는데. 질문요? 지금 어디요? 봐봐. 나한테 온 거 있잖아. 어디? 사춘기 어디까지? 여기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 저분 얼마나 섭섭하겠어 지금. 그래요? 간단하게. 어느 행동까지 수용해줘야 할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맞다. 네, 마무리할게요. 어느 행동까지 수용해줘요? 저는 사실 예전에 자주 듣던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살인만 아니면 다 아무튼 거기까지 가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심하니까요. 제가 잠깐만 심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좀 들고 싶은데 좀 내성적이고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연을 날리듯이 조정을 하면 되는데 남자애들은 그만큼 이렇게 폭이 크죠. 허용해줘야 되는 폭이 크고 일단 띄워줘야 된다는 그런 좀 바람 불 때 띄워줘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이제 균형 맞게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측면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전거를 가르칠 때 어느 정도까지 얘가 쓰러지는 걸 허용해야 될지 그다음에 연 날리기를 할 때 그렇게 한번 딸과 아들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았죠? 네. 좋았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 저희. 그렇죠. 우리 야크시바는 건강 인문학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마지막에 제가 음악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음악도 많이 좋은 음악들 올려드리니까 들으시면서 또 삶의 질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비스에서는 다양하게 다양한 층을 저희가 같이 공유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렇지. 같이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가족 단위로 많이 오게 되시는데요. 저희 미비스가 익산에서 자리 잡은 지 한 3년쯤 됐는데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예술적인 부분들 이렇게 건강적인 부분들 또 미술적인 부분들까지 전부 다 포괄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또 인생도 나누고 또 건강도 나누고 또 삶도 같이 나누는 그런 미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진 나오셔서 마지막 프로 또 소개해 주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갱년기와 사춘기의 화합이라는 또 아름다운 메시지로 또 아름답게 마무리해주신 우리 세 분의 패널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공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갱년기와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